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나이,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62이고요. 네. 160에 63이요. 네, 지금 제 옆에 유창길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듣다가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해서 네.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저는 한 3년 전에요. 네. 갑자기 이제 팔이 아픈데 너무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정형외과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안 되니까 피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하니까 좀 수치가 높다고 해서 예. 계속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여쭤보고 류마스가 싶은 건- 그러니까 진단이 된 거네요. 네, 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팔이 아플 때는 류마스인지 몰랐는데 네, 그렇죠. 예, 정형외과 가서 이제 검사해보고 그 수치가 높아서 류마스로 진단을 받게 된 거네요. 네, 예, 그때부터 약을 그래서 류마스 약을 드신 겁니까? 네, 네. 계속 먹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한테 뭐 요새 뭐 약이 좋다,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화분 뭐 이런 거, 뭐 화분 아니면 뭐 홍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오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자주 질문 받는 거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안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뭐 어떤 특정 또 괜히 어떤 이익에 관련된 것처럼 들리실까봐 제가 이제 홍삼이나 화분은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 제가 받는 질문에 10개 중에 한 4, 5개는 될 거예요. 예. 왜냐면은 홍삼을 지금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면역력을 증강한다고 하니까 홍삼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 병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관, 면역 세포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막 치솟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치솟은 다음에 화가 나서 우리 몸,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인데, 이 면역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랑 싸운 게 아니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랑 같은 편인 아군이 면역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화가 나가지고 확 들고 일어났어요. 반란을 하는, 반란군이에요, 사실은. 내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가면역 항진이라고 합니다. 면역 이상. 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면역이 항진됐다. 항진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면역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다가 수평선처럼 그 평온해야 되거든요. 파도가. 자가면역 질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파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파고가 높다. 면역이라는 파도가 높이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럼 홍삼이라는 것은 면역을 내려주는 건가요? 올려주는 건가요? 올려주는 거죠. 그럼 파도가 높은데 거기다가 파도를 더 올리는 거예요. 홍삼을 넣으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홍삼을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이게 질병 자체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홍삼 먹었을 때 더 아파지는 것을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홍삼을 몇 년간 드시다가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홍삼이 도움될 수가 있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보통 일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강해성 척추염 이런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홍삼을 드시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삼이라는 게 원래 독삼탕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산삼 한 뿌리를 먹이며 흘려서 입에다 넣어주면은 기사회생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이 삼이라는 게 센 겁니다. 면역력 올려주는 게.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금은 너무나 강해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요. 왜냐면은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에서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거든요. 엄밀히 보면은. 그리고 암도 어떻게 보면 시작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홍삼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스트레스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란 건 열이고 면역이 자꾸 항진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홍삼은 면역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항진된 면역 상태에다가 더 항진시키니까 더 아파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화분. 화분 역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화분요. 꽃가루. 꽃가루 역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거라 루푸스 환자분들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부로 두드러기가 확 올라와요. 화분이란 것은 열이 많고 면역력을 올려준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이 화분을 쭉 먹다 보면은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붉은 발진이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화분 역시 면역력이 떨어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움될 수도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면 차라리 항산화 제품을 먹는 게 좋아요. 항산화 식품. 제일 무난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베리 종류입니다. 베리. 베리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거. 네. 항산화시키는 작용,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의 식품을 먹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홍삼 얘기하고 화분 얘기하실 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계속 그쪽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쪽은 한번 끊어보시고 항산화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시니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진짜 이 3종류가 굉장히 센 거군요. 예, 차라리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나아요. 정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오메가3는 혈전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제거시켜주고 그나마 건강식품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실제로 음식으로 먹으려면 들기름. 네, 들기름. 노폐물 제거하고 예. 배출해 주니까요. 오메가3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그렇군요. 예.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